이 연구활동비는 사용 용도가 정말 많습니다. 사용 용도도 많고요. 그리고 실제 집행 건수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영리기업과 관련된 주의사항, 그리고 불인정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용 용도 진짜 많죠. 그냥 보시는 것만 11개고요.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밖의 비용이라고까지도 있습니다. 도대체 이 그 밖의 비용이 뭔지 뭐 이렇게 진짜 많습니다. 사용도 많고 또 집행 건수도 많고요.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, 그래서 내가 사용한 연구활동비가 활동비인 것 같기는 한데 활동비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저 세부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, 어떤 사용 용도를 골라야 하는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비용인데,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를 굳이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. 이거 이상은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연구활동비는. 그래서 뭐 좀 더 한번 정의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정의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데, 그 직접비 중에서 인건비, 장비 재료비, 연구수당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모든 비용, 이게 연구활동비. 그래서 사용 용도에 그 밖의 비용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충분하고요. 그만큼 이 하나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저 사용 용도 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판단에 따라서, 또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항목별 사용 용도와 다르게 분류되었다는 것만으로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불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실 때 어느 용도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과제와 직접 관련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셨으면 그냥 판단에 따라서 맞는 사용 용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전혀 문제 안 되십니다. 그리고 이때 뭐 주의할 거는 이제 직접비의 40% 제한이 있는 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, 이런 용도만, 항목별 제한사항이 있는 항목만 좀 관련된 사용 용도에 맞게 분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더더욱 연구비 사용의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제일 중요한 비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, 그래서 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뭐 특허권, 이런 거, 특허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인데, 그래서 유의하실 거는 특허와 관련된 비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출원 비용, 등록 비용,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. 이 출원 등록에 관련된 비용은 연구활동비에 있는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요 출원 등록 비용은 간접비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. 이 연구활동비에 있는 요 특허 관련된 비용은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IP&D로 기획된 비용, 이런 것들만 지출하실 수 있고요. 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전문가 활용하는 전문가 자문비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 뭐 시험 분석 검사비, 뭐 임상시험비,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비, 이런 거 뭐 과제 최종 평가와 관련돼서 시험 성적 인증서 발급받는 경우, 이럴 때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직접비의 40% 한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%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취지는 거의 외부 인건비 취지랑 거의 비슷합니다. 너희들이 과제를 하는데 외부 용역비로만 거의 전체 연구비의 40% 이상을 쓴다? 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제 수행의 역량과 이런 것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직접비의 40%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는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다.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도 승인받아야 된다. 요 내용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제 회의비입니다. 회의비. 요 회의비는 뭐 회의실 임차료, 뭐 회의실 대관료, 이런 거 다 사용하실 수 있고,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회의 끝나고 밥 먹는 거.
식비 겁니다. 예. 회의 후 식대를 회의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. 이때 주의하실 거는 그 단일 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들끼리 회의하고 밥 먹는 거는 회의비가 아니라 회식비로 보고 그냥 불인정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요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. 그래서 꼭 다른 기관 참여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셔야지 되고, 여기 다른 기관의 범위에는 당연히 주관 공동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타 기관도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회의비 사용하실 때 뭐 회의록은 다들 작성하실 것 같고요. 요 회의록의 내용에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명단 이런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.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, 그리고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다만이라고 하면서 쭉 가다가 뭐 대신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자세히 안 보시고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고 뭐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보니까 회의록을 안 내시고 그냥 카드 영수증 한 장만 내시는 경우도 아직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카드 영수증 한 장만 내시면 저희가 이 회의가 정말 이 회의비가 과제랑 관련돼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 문구를 다시 보시면 10만 원 미만의 회의비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록의 양식을 띌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, 지출 결의서나 품의서 상에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는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회의록의 양식은 안 띄더라도 10만 원 미만이면 카드 영수증 한 장 내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결의서라든지 품의서에 저런 내용이 간단히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.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요. 과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.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시간이 이렇게 났는데 저희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. 저희 오늘도 밥 먹고 이 식비 밥 먹는 요 비용은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입니다. 그래서 과제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.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유혹에 빠지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. 유혹에 빠지세요. 뭐 주로 뭐 대표님들이 유혹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냥 카드 영수증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거 회의비로 처리해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. 연구 책임자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, 뭐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거를 이제 뭐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께서는 당당하게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수증만으로는 안 됩니다.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명단을 저한테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어떤 과제랑 사용하셨는지 저한테 주시면 그때 이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진짜 누누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유혹이 진짜 많아요. 이게 뭐 실제로 그냥 뭐 대표님들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요.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매월, 매주 동일한 금액이 동일한 식당에서 똑같이 결제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여다봅니다. 정말 이 식당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네. 50만 원, 100만 원, 80만 원만 이렇게 인원수도 딱딱 맞추세요. 한도 이런 거에. 이제 위치 보고 요즘 구글맵, 네이버지도 잘 돼 있거든요. 딱 보니까 그냥 구내식당이에요. 저희 직접 다 전화해 봅니다. 그래서 실제 개인 메뉴로 1인당 메뉴로 3만 원짜리, 5만 원짜리 메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 없으면 이건 그냥 식권 결제하신 거예요. 이럴 정도로 회의비, 식비는 그냥 밥 먹는 거다 보니까 유혹이 많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그 유혹에 넘어가셨다간 이게 너무 많아지시면 기관의 이미지가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이 기관 이거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연구개발비 좀 해먹으려고 하나? 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가거든요.
그 이미지가 드는 순간 출장비도 더 자세하게 보고 재료비도 더 자세하게 보고 연구 노트까지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꼭 회의비는 뭐 이렇게 뭐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예, 진짜 회의하고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. 예, 꼭 회의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장비, 예, 출장비도 예, 뭐 내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예, 뭐 출장비 다 산출 근거 이런 거, 뭐 출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비도 있으실 거고 식비, 숙박비,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. 각 유형별로 어떻게 그 출장비가 산출이 됐는지 그 근거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됩니다. 그냥 뭐 유류비 영수증 한 장 딱 제출하고 이거 출장비예요 라고 하면 예, 저희가 과제와 관련돼서 사용됐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예. 어떤 출장의 목적으로 언제 어디로 그리고 누가 출장을 가서 거기에 따른 그 출장비 산출 기준이 내부 자체 규정으로 있으실 텐데요. 예,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산출된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출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출장비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 출장비도 유혹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. 예, 그냥 출퇴근할 때 유류비 넣는 경우 막 이런 것도 대표님이 막 툭툭 던져주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실제 어디로 출장을 갔고 누가 어떻게 갔는지 그 산출 근거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.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리고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국외 출장 보고서가 좀 별도로 좀 나와야 된다. 이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.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뭐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구입할 수 없고요. 윈도우, 오피스, 한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십니다. 그리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주로 과제와 관련돼서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라이센스를 주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. 또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뭐 최소 단위 사용 계약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. 뭐 일주일만 쓰고 한 달만 쓰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최소 6개월, 1년 이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게 과거에는 진짜 과제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진짜 일할 계산해서 인정을 해드렸거든요. 근데 이게 국가연계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다소 완화가 돼서 이 최소 단위 계약 기간인 것만 입증이 되면 과제 종료일 이전에 계약만 되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비용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.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이용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. 여기서 그냥 굳이 사용하실 거면 가급적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사용하셔야 된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요 내용은 다음은 요 자체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 요 질문인데 제가 뭐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거 내부 자체 기준 우선 적용해야 된다 뭐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와 관련돼서 뭐 좀 질의응답이 좀 유의미한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대학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. 대학에서는 교내 연구비라는 게 있고요. 또 교외 연구비라는 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교내 연구비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 뭐 하는 거고 교외 연구비는 저희처럼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를 받아서 해오는 연구비인데 이 두 개의 회의비 한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. 교내 연구비는 3만 원이고 교외 연구비는 5만 원이다.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인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당연히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뭐 답변에서도 이렇게 자체 규정을 두고 그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한 취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연계발혁신법에서 지금 회의비 한도가 없어졌거든요. 근데 일부 회의비 한도 계속 남아 계신 기관이 있어요. 출연연이나 뭐 대학이나 이렇게 청탁금지법, 김영란법 적용받는 기관들은 그 한도 기준 남아 있는데 무조건 그거 먼저 따르셔야 됩니다. 혁신법에서 뭐 국가연계발혁신법이나 산업기술혁신성 공통운영률에서 회의비 한도가 없다고 해서 더 집행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뭐 영리기관의 경우 자체 규정을 근거로서 막 하다 보니까 출장비 1비 좀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.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도 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님 막 100만 원 하루, 상무님 80만 원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특수법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특수한 전문법인들이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저희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
가급적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연구실 운영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. 첫 번째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필요한 사무용 기기, 사무용 소프트웨어.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. 그리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용품비.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보시면 뭐 컴퓨터, 프린터, 뭐 사무용 처리용 소프트웨어, 뭐 한글이겠죠, 오피스. 그리고 냉난방기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, 공기청정기 막 이런 게 있어서 저거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예. 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은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반드시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, 단가가 명시돼서 승인 받아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. 이 소모성 비용이 정확히 저는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영리기관은 아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그러면 뭐 A4지, 토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? 이것도 뭐 소모성 비용일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 맨 아래에 있는 사무용품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런 거 사무용품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으십니다. 그리고 아까 뭐 영리기관은 뭐 에어컨이든 컴퓨터든 이런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을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서 승인 받고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영리기관은 그렇다고 저거를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다는 내용도 절대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비영리기관도 여기 보시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셔야지 되고요. 그 구체적 사용 기준도 제출해 주셔야지 되고 그 구매 절차, 사용 이런 거 다 절차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도 증빙으로 제출해 주셔야지만 비영리기관도 해당되는 내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연구 책임자가 다 확인을 해줘야지 되고요. 과제랑 관련됐다라는 내용을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운영비 관련돼서는 뭐 너무나 자주 물어보는 품목이어서 소모성 비용이란 게 그럼 도대체 뭐냐? 그리고 사무용품으로는 도대체 뭘 살 수 있는 거냐?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좀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가 화상회의 하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음성이랑 에어팟 프로를 좀 사려고 하는데 내가 회의에 필요하다는데 왜 이걸 사면 안 되냐? 라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. 여기 보시면 소모성 비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소모성인데 사무용품으로 통칭되지 않는 것들을 일괄해서 소모성 비용이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저도 솔직히 구체적인 품목을 제가 뭐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소모성 비용은 그래서 뭐 티슈, 물티슈, 뭐 휴지, 아니면 뭐 맥심, 커피 믹스, 종이컵 이런 게 소모성 비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사무용품으로는 뭐 A4 용지, 토너, 공책 이런 거가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화이트보드 막 이렇게 쭉 이어지는 뭐 가구, USB 메모리, 무선 마우스 이거는 사무용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무용품이 아니라 좀 자산성이 있는 사무용 기기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런 사무용 기기 자산성에 있는 거는 그냥 사셨다가는 사무용품으로 사셨다가는 불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다.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. 이거 질의하시는 것도 좀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비용일 겁니다. 그래서 과제 수행과 지출이 관련이 없다는 비용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영리기관 주의사항은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소모성 비용 계산할 수 없지만 사무용품비로는 생각이 드시면 사무용품비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. 단 필요한 만큼만 사셔야지 됩니다. 과제 종료 다 돼서 연구활동비 잔액 남았다고 막 A4 토너 몇 박스씩 사시면 불인정 되실 수 있습니다. 소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무용품비를 사시면 아무 문제 안 되십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, 청결한
난방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. 이거는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실 수 있고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신설하실 수도 있고요. 그거는 다 구체적인 품목, 수량, 단가 이런 거 다 승인을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품목, 수량, 단가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더라도 변경해서 사용한다 라고 해도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. 사용이 되게 까다롭습니다. 이거 주의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인력 지원비는 뭐 교육훈련비, 뭐 학회, 세미나 참가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야근식 때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. 야근식 때도 뭐 여기서 인력 지원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야근식 때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양식은 없고 이 연구 책임자가 그 해당 연구원이 어떤 내용으로 야근을 했고 언제 야근을 해서 뭐 한 게 맞다라는 거를 책임자가 확인한 서명 정도 있는 서명부 이런 것만 있으면 야근식 때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아마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실 거니까요. 넘어가고 그리고 이 연구 활동비를 가장 대표하는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. 요것도 사용 용도에 있으니까요. 기타로 해서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여기 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용 다 들어있을 겁니다. 논문 게재료, 수용비, 수수료, 인쇄 복사비, 정산 수수료도 이쪽에 있고요. 이런 내용 잘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일용직 활용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게 뭐 단순 일용직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임상 시험이라든지 어떤 과제 목적에 따라서 설문조사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직접적으로 뭐 좀 이렇게 소액의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있거든요. 연구하다 보면 그럴 때는 여기서 일용직 활용비도 사용하실 수 있다.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불인정 사례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